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 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대로 리밋 시오렘을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늘 사용할 정의는 앞서 그 함수의 리밋에 대한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다음 이 극한의 정의입니다. x가 x 제로로 갈 때 fx가 b다, 극한이 b다 라는 것의 정의를 이렇게 썼어요. 입실론 델타 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향후 대부분의 뭔가 해석개론에서 뭔가 증명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수열로 증명을 하든가 입실론 델타로 증명을 하든가 중에 거의 한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이제 그 함수의 극한이 있을 때 몇 가지 간단한 사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역시 이것도 수열의 극한과 성질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증명도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가지 간단하게 봐봅시다. 첫 번째로는 함수가 전체로 바운디드가 될 필요는 없지만 조금 작은 영역에서는 극한이 존재하면 바운디드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하듯이 A가 R1에 RD1의 सब셋이고 F가 A에서 RD2로 가는 함수라고 합시다. 그냥 이거 그냥 계속 써놓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X0가 리미트 포인트라고 합시다. 그래요. 자, F가 X0에서의 극한을 가지면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F가 모든 구간에서 당연히 바운디드 될 필요는 없어요. 뭐 X분의 1은 X가 0 말고는 다 극한을 가지지만 함수가 바운디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X0에서 극한을 가지면 X0 근처에서는 즉 X0 센터의 볼에서는 바운디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on some neighborhood 혹은 on some 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그냥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좀 작은 영역에서 some neighborhood에서 바운디드가 무슨 뜻이냐? 어떤 델타가 있어서 그리고 m이 있어서 fx가 m보다 작거나 같아요. 당연히 이거는 바운디드니까 나오는 얘기죠. 근데 필요한 조건은 이겁니다. x가 이거 x0에서 거리가 충분히 작거나 같고 그리고 a에 들어있을 때입니다. 얘 그냥 이렇게 쓰니까 약간 어색한가? 그러면 우리 알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x가 a에 들어있고 x가 x0랑의 거리가 0보다 크고 그래 뭐 어때요? 아 그렇지 이거 0보다 클 필요는 없고요. x랑 x0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은 이런 영역을 여기 위에 그 밑줄 친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열에서도 xn이 수렴하는 수열이면 그 xn은 바운디드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증명도 거의 유사합니다. 증명을 한번 해보고 나서 한번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b라는 값을 fx의 극한이라고 합시다. x0에서의 f가 리밋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리밋이 있습니다. 그 리밋을 단순히 b라고 놓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입실론을 임으로 한번 줘봅시다. 그래서 입실론을 임으로 주면 그러면 임으로 주지 말고 입실론을 1로 줘봅시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에러를 1로 줬으니까 임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입실론을 1로 두면 그 입실론 1에 해당하는 델타가 존재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증명인데?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x랑 x0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 함수값의 차이는 1보다 작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실론은 우리가 1로 잡았으니까요. 이거 쌍각부등식을 사용을 하면
똑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fx의 그 절대값이 b의 절대값 더하기 1, b의 놈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딱 한 점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근처에서는 다 b 플러스 1보다 작은데 0에서는 그 차이가 0일 때, 그러니까 x가 x0일 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됩니다. 만약에 x가 a에 x0가 a에 안 들어있다 그러면 m을 이 근처에서는 뭐 다 되니까 b 플러스 1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x가 x0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m을 둘 중에 큰 놈으로 잡아야지. b 플러스 1이나 헷갈리게 쓰지 맙시다. b 플러스 1이나 아니면 f의 x0의 함수값. 그러면 되겠네. 자, 이 두 번째 일을 왜 한 건가요? 우리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이게 x0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그 아래서 스몰 레이버드 혹은 스몰 볼을 잡아요. 그냥 우리가 한 얘기가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입실론을 1로 잡았어요. 내가 여기가 이게 b예요. 그러면 입실론을 1로 잡았어요. b 플러스 1과 b 마이너스 1으로 잡았으면 내가 델타가 있어서 파란색 영역 안에 들어가면 델타 안에만 있으면 함수값이 이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b 플러스 1부터 b 마이너스 1까지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x0라는 점에서는 이렇게 툭 튀어서 훨씬 높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고려를 해준 겁니다. 그 우리가 수열이 바운디드일 때 n이 충분히 크면 xn이 x 플러스 1보다 x의 절대값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m이 충분히 안 클 때도 고려를 해줬어야 되잖아요. 그 맥시멈으로. 그거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 과정을 거치면 fx는 당연히 전부 m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모든 x인데 x가 저 x0랑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은 것 전부 x0를 포함해서요. 물론 정의역에 있어야 되니까 a에도 들어있어야 되고요. 자, 생김새는 달라 보이지만 수열이 수렴하면 바운디드랑 완전히 같은 증명입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너무 단순하지만 x가 1로 갈 때 x-1분의 1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x가 1로 가면은 이게 함수값이 점점 커지니까 이게 다이버지 하잖아요. 따라서 이 극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가 어떤 영역에서도 바운디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델타를 잡아도 그 델타보다 좀 그 1에서 델타보다 작은 거리에 있으면서 함수값이 엄청 큰 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바운디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의 유사한 증명으로 그 함수들 두 개 사이에 관계가 있을 때 극한도 비슷한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도 늘상 쓰는 게 똑같은데 딱 하나만 조심합시다. 우리가 벡터 두 개가 있으면 그 벡터 두 개의 대소관계를 비교하기가 되게 애매하긴 합니다. 뭐 x1, y1이 있고 x2, y2가 있다고 쳐요. x1은 y1보다 큰데 x2는 y2보다 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벡터 사이에서는 보통 그런 대소관계를 얘기를 안 하고 대소관계를 얘기할 때는 그 이산수학에서 말하는 리니어 오더드 셋, 아니 그냥 두 수를 비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비교를 하죠. 그래서 이때는 편의상 A에서 R로 간다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 D2 없어요. D2 없어요. 그걸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X0는 클러스터 포인트, 리미트 포인트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R로 가는 함수라는 걸 꼭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앞으로도 이런 표현을 좀 쓸 거예요. 그래서 R2로 가는지 R로 가는지에 따라서 약간 바뀔 수 있습니다. fx랑 gx를 비교했을 때 얘는 이제 함수값이 실수니까 그 함수값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fx보다 gx가 크거나 같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극한이 존재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뭔 얘기 하려는지 대충 알겠죠? x가 x0로 갈 때 극한이랑 그 다음에 이 증명해서 쓸 거니까 이거 b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실수니까 그냥 볼드페이스로 안 써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gx에 x가 x0로 갈 때 극한도 c로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얘보다 얘가 전부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극한도 얘가 유지가 됩니다. b가 c보다 크거나 같다. 즉 리미트 fx가 리미트 gx보다 작거나 같다. 둘 다 극한이 존재하면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스테이트먼트를 상당히 유사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다르게 증명할 수도 있지만 증명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익숙하니까 행복하잖아요. 아는 게 나오니까. 자, 얘가 아니라고 합시다. 그럼 b가 c보다 크겠네요. 우리가 앞서서 챕터 3에서 그 수열의 극한을 얘기할 때 정의를 했던 것처럼 입실론을 2분의 b-c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먼저 델타 1이라는 수가 존재해서 fx가 b로 가니까 x가 a에 있으면서 x랑 x0의 크기가 차이가 충분히 작으면 그러면 fx랑 b의 차이가 충분히 작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충분히 작다라는 표현을 딱 쓰니까 아 이거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극한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좀 더 엄밀하게 쓴 것뿐이에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g의 극한이 x0에서 c니까 x가 a에 들어있으면서 x가 x0의 차이가 델타 2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fx랑 이 아니구나. gx라는 함수랑 c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겠습니다. 이것도 볼드페이스로 쓸 필요가 없겠네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fx랑 gx의 차이가 bc를 거쳐서 가면 생각보다 크겠구나 라는 문제를 낼 수가 있겠네요. 자, 혹시 델타가 앞에서랑 똑같이 앞에서 n1과 n2의 맥시멈을 택했던 거랑 똑같은 아규먼트입니다. 델타 2의 미니멈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그 x가 a에 들어있으면 그리고 그 x랑 x0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이런 x는 있긴 있어요. 왜? 왜? 그 x0가 리미트 포인트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gx를 생각을 하면 이 컨디션 때문에 g는 g는 c 플러스 입실론이랑 c 마이너스 입실론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많아봤자 c 플러스 입실론에 있습니다. 근데 입실론이 이거니까 b랑 c의 거리의 중간이니까 얘는 b 마이너스 입실론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 컨디션을 보면 f는 b 마이너스 입실론부터 b 플러스 입실론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fx인 거죠. fx가 gx보다 스트릭트하게 크네? 모순이네요. 따라서 가정이 틀린 거예요. 따라서 b보다 c가 크거나 같은 겁니다. 별거 아니네. 그쵸? 자, 두 번째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a가 fx의 하한이고 그 로우 바운드고 b가 어퍼 바운드로 갑시다. 모든 x에 대해서 x가 x0일 때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극한이니까. 그리고 이 리미트 fx가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극한은 a랑 b 사이에 있겠습니다. 그쵸? 당연한가? 자, 우리가 대소 비교할 때는 실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역이 RD2가 아니라 R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할 필요 없죠.
얘를 그대로 쓰면 되죠. 뭐에 대해서? g를 만약에 상수함수 b라고 하면은 얘가 되는 거죠. 저 fx 대신에 g를 쓰고 f를 상수함수 a라고 하면 얘가 되는 거네. 맞죠? 제가 클리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방금 말로 증명을 한 겁니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쓸 정리 중에 하나가 이 샌드위치 렘마입니다. 혹은 스퀴즈 플레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스퀴즈 플레이 앞에 썼으니까 쓰지 맙시다. 샌드위치 렘마라고 불리는 거고 이렇습니다. 만약에 fx랑 gx랑 그 다음에 hx 간에 이런 관계가 있다고 쳐요. 대소 관계가. 그 다음에 x가 x0랑 다르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만약에 fx의 극한이랑 hx의 극한이 둘 다 존재하면서 같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어? 어? 얘는 극한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극한은 b가 돼야겠습니다. 자, 극한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을 하면 그 다음에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근데 극한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1, 2, 3번이랑 거의 1, 2번이랑 거의 유사하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은 어렵진 않은, 2번보다는 조금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아주 어렵지 않으니까 트라이. 이거 이번 주에 숙제 문제로 나갈 겁니다. 참고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함수의 극한이 만족해야 될 성질을 봤는데 대부분 수열의 극한이 만족해야 될 성질과 생김새도 유사하고 증명 과정도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사했지만 증명을 다시 한 번씩 썼어요. 근데 이렇게 써서 증명을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명제의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수열에서 정의한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정리인데요. 얘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수에서도 그 극한이 가져야 될 성질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당연한 건데 써봅시다. 혹시 A가 R, D1에 있다고 하고 FG가 A에서 R, D2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D2라고 합시다. D2라고 하고 그 다음에 람다가 실수라고 합시다. 두 벡터를 곱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곱할 때는 D2와 1이라고 해야겠네. 자, 이제 이 fx의 극한이랑 실수일 때도 쓸 거니까 b라고 씁시다. gx의 극한이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각각 b랑 c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도 거창하게 우리 한번 써보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f 더하기 g라는 함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냥 f 더하기 gx는 fx 더하기 gx라는 함수예요. 각각의 x에 대해서 새로운 함수 h를 정의를 한 겁니다. 맞죠? 이 함수의 극한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b 플러스 c입니다. 당연할 것 같죠? 우리 입실론 델타를 사용해서 증명을 할 건데, 증명을 할 수 있는데 돌아서 할 겁니다. 자,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여기다가 람다를 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가 b랑 c는 벡터인데 벡터임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람다 f라는 함수는 함수인데 함수 값이 fx의 람다 베인 함수예요. 굳이 쓸 필요 없죠. 자, 얘는 람다 b가 되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b가 실수면 실수고 b가 벡터면 벡터입니다.
람다 B도 벡터입니다. 맞죠? 자, 만약에 D2가 1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실수상에서는 이제 두 수를 곱할 수 있잖아요. 두 수를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 우리가 F랑 G를 곱한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는 B랑 C가 벡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의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숫자니까 숫자를 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B 곱하기 C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건데 증명은 안 해봤습니다. 아, 물론 이제 수열에 대해서는 증명을 했죠. 이제 여기선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0으로 나누면 안 되니까 0으로 나누면 안 된다는 조건을 크게 큼지막하게 한번 써줍시다. gx가 0이 아니에요. 그리고 c도 0이 아니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xn이 0이 아니고 xn의 극한도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x가 x0로 갈 때 그런 극한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g 나누기 f라는 함수를 f 나누기 g라는 함수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 함수 값은 fx 나누기 gx라는 되게 단순한 값이에요. 얘는 그 fx의 값인 b 나누기 c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4번은 극한에서 나온 숫자들을 곱해야 되니까, 맞죠? 곱해야 되니까 당연히 D2가 1인 경우, 그러니까 실수로 가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비교할 때도, 아까 컴패리즌 할 때도 실수 공역을 가질 때, 실수 코도메인을 가질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증명은 입실론 델타를 사용을 해서 직접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1번 같은 1, 2번은 아주 쉽고요. 델타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사실 명확하잖아요. 3번, 4번은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그 시중에 다양한 책들을 보면 아주 다양한 재밌는 증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사용한 증명도 여러분들이 해석개론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꼭 직접 해보거나 찾아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 그 영상에서는 조금 더 쉽게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두 가지를 쓰려고 합니다. 시퀀스 크리테리언 기억나죠? 바로 전 영상에서 했습니다. 이거 뭐야? fx가 x0에서 극한이 b로 간다의 동치 조건이 x0로 수렴하는 임의의 수열 xn에 대해서 fxn이 b로 수렴한다 라는 얘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크리테리언이랑 그 다음에 리미스요렘을 수열에서 증명했던 리미스요렘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게 쉬워요. 정의를 사용해서 증명하는 건 훨씬 더 재밌는데 그냥 한글 또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도 관심 있으면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동치 조건이 뭐였나요? xn이 x0로 수렴하는 수열이면 fxn이 b로 수렴한다 였어요. 그래서 xn이 a에서의 수열인데 x0로 수렴한다고 합시다. 물론 조건이 있어요. x0랑 전부 달라야 됩니다. 그죠? 이게 있을 때 우리가 fxn이 b 더하기 c로 수렴한다. f 더하기 g xn이 수렴한다는 거 보일 거예요. b 더하기 c로. 자, 우리가 이 시퀀스 크리테리언을 쓰면 한쪽 방향을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수열이 있으면 fx의 극한이 b이기 때문에 fxn은 b로 가요. 맞죠? 그러니까 fx의 극한이 b이기 때문에 얘로 가는 거예요. 리미트 fx가 x0로 갈 때 b이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 시퀀스 크리테리언을 하면 이런 수열에 대해서는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gxn도 c로 가겠습니다. 왜? 얘가 똑같은 건 아니지.
거의 똑같지만 F 대신에 G를 써야 되니까요. 이게 되니까. 자, 그래서 뭐 엄청 대단한 걸 한 건 아니고 fxn이 b로 gxn이 c로 간다 라는 얘기만 그냥 단순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니까 우리가 할 일, 따라서 우리가 이 f 더하기 g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에다가 xn을 넣었을 때 어떤 값이 되느냐. 근데 이거는 정의에 의해서, 정의가 이거죠. f 더하기 g라는 함수에 그 xn을 넣으면 뭐냐? fxn 더하기 gxn이에요. 근데 fxn이 b로 가고 gxn이 c로 가니까 얘는 b 더하기 c로 갑니다. 뭐 때문에? 리미스요렘 보시퀀스 때문에. 수열에서 극한의 정리를 우리가 증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인 거를 빨간색으로 한번 역시 마찬가지로 체크해 봅시다. 이무에 x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를 했더니 이 f 더하기 gxn이라는 수열은 b 더하기 c로 수렴을 한 겁니다. 즉 이무의 수열에 대해서 b 더하기 c로 수렴을 하니까 함수도 b 더하기 c로 수렴을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다시 따라서 by the sequence criterion again. 자, 이렇게 썼지만 시퀀스 크리테리언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함수가 수열하면 수열이 수렴한다. 수열이 수렴하면 함수가 수렴한다. 각각 다른 걸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함수가 수열하면 수열이 수렴한다. 여기는 모든 수열이 수렴하니까 함수가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x가 x0로 갈 때 b 더하기 c로 수렴한다. 왜? 모든 수열이 다 수렴하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증명 끝이에요. 2, 3, 4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마이너스로 바뀌어도 여기 바꾸고 여기 바꾸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곱하기로 바꾸려면 여기 곱하기로 그냥 이걸로 바꿔봅시다. 여기 곱하기로 바꾸고 여기 곱하기로 바꾸고 여기 곱하기로 바꾸고 곱하기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나누기로 바꾸면 똑같겠네.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자, 물론 우리 이제 리미트 스요렘의 증명이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수열에서 조금 재밌는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증명을 했긴 했지만 그 과정이 여기는 생략돼 있어요. 함수의 수열을 함수의 수렴을 수열의 수렴으로 시퀀스 크리테리언을 사용해서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론 당연히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 당연한 얘기를 말로만 안 하고 쓴 이유는 이게 아주 재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기가 끝나더라도 심심하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한 해석개론 책 중에서 간단하게 증명하면 이렇게 증명하고 이렇게 증명을 하면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생각보다 아주 길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한번 읽어보고 만약에 이거 증명 생각보다 이렇게 긴가 하고 재미를 느껴보기 바랍니다. 궁금하면 저를 찾아와도 되고요. 방학 중이라도 해석개론 2도 어차피 들어야 되니까. 자,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사용을 해서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예제들만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예제들을 아주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그젬플들이 이제는 매우 쉬워요. 이제는 매우 쉽습니다. 왜냐면 이제 리미스요렘을 쓸 수가 있으니까. 앞에서는 그 x제곱의 극한이, 그러니까 x가 a로 갈 때 x제곱의 극한이 a제곱이다라는 걸 얘기할 때도 막 벌벌 떨면서 델타 구하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렇게 증명하는 것도 재미있는데 이제는 리미스요렘을 써서 훨씬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했던 그런 거예요. 봅시다.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리미트 x분의 1인데 x가 a로 갈 때 이거 우리 보였잖아요. 델타를 아주 명확하게 잡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a가 0이 아니니까 이거는 0보다 큰 구간에서 전혀 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거 뭐 아이고 이거 뭐 x가 a로 갈 때 x는 극한이 a다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x의 n승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x가 a로 갈 때 n은 이무의 자연수예요. 얘의 극한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x라는 함수를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리미스요렘에 의해서 f의 그 극한 g의 극한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함수가 두 개가 아니라 n개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n이라는 함수들의 n개 곱이랑 똑같은 거예요. 즉 x가 a로 갈 때 n승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a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게 단순하네요. 만약에 px가 폴리노미얼이라고 합시다. 다항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an, xn 더하기 뭐 an-1, xn-1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각각 리미스요렘을 적용을 하면 x가 a로 수렴할 때는 당연히 pa가 되겠습니다. 그쵸? 되게 당연한 거죠. 이거 적용하면 바로 나오는 거죠. 자, x가 2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x3승 마이너스 4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실제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아주 엄밀하게 알고 있으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미스요렘에 의해서 얘 극한 구할 수 있잖아요. 다행히 아래에 있는 게 0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돼? 4, 5 위에는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수학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건 좀 다릅니다. 3x 마이너스 6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얘를 해봅시다. 이거 그냥 하면 안 돼요. 왜? 그 x가 2로 갈 때 분모의 극한이 0으로 가잖아요. 리밋이. 그래서 리미스요렘을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리미스요렘에서는 그 리밋의 극한이 0이 되면 안 돼요. 함수값도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잘 나눌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뭐 그냥 어떻게 바꾸다 보면 되겠지. 설마 너무 어려운 게 나왔겠습니까? 아직은 로피탈은 우리 엄밀하게 증명 안 했으니까 쓰면 안 되고요. x-2분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거니까 x가 2가 아니면 얘 둘 다 0이 아니잖아요. 나눌 수가 있습니다. 되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쉬운 걸 얘기하고 있죠. 이제 리미스요렘을 쓸 수 있겠네. 3분의 3가?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그 함수의 극한이 가져야 될 성질 그리고 함수의 극한들이 만족하는 사칙 연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진짜 단순하죠. 오히려 그 앞에서 열심히 토폴로지들을 얘기했던 것보다 더 간단합니다. 근데 이 간단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수의 연속성을 얘기를 할 때 간단한 개념과 복잡한 개념이 섞여 있습니다. 이거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긴 있어요. 자, 나중에 시간 나면 이렇게 시퀀스 크리테리언을 안 쓰고 입실론 델타 정의를 가지고 한번 증명을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그 다양한 다른 극한의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